올해 회사 매출 2천억 원을 바라보는 성공한 CEO에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에 대구에서 알아주는 엄청난 재력가 집안 출신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에스더 박사이지만 그런 화려한 모습 뒤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며 가슴 한켠에 마음의 병을 지니고 자랐습니다. 그런 마음의 병이 우울증으로 이어져 30여 년간 고통받고 있고 급기야 극단적인 생각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여에스더 박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에스더 박사는 1965년 딸만 5인 딸 부잣집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여에스더의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유망한 언론사 사주였고 삼성의 창업주 고이병철 회장과 함께 제일모직 제일합성 등을 세운 사업 파트너로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여에스더 박사의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집의 모습은 당시 800평대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 건평만 20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미녀와 야수 같은 데서 나오는 대저택처럼 엄청나게 높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따로 별채가 있었는데 그 별채에는 바느질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모와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분들 그리고 운전을 담당으로 하는 기사분이 두어 분 계셨고 저희들을 돌봐주는 유모분도 함께 살고 계셨어요. 집이 하도 커서 저희는 식사 시간대가 되면 정시에 식탁에 앉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정도였고 항상 운전기사분이 저희의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라이드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못 다녀봤고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가서 놀지도 못했어요. 라며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를 쥐고 태어난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에스더 박사의 어린 시절은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철저하고 엄격한 사생활 관리를 받으며 자란 탓에 항상 무언가에 억눌려 생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부터 찾아온 우울증은 30년 넘게 여에스더 박사를 쫓아다니며 힘들게 하고 있고 이런 우울증에 대해 여에스더 박사는 어린 시절 독특했던 집안 분위기를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울증은 타고나는 기질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 발병하게 됩니다. 저는 자랄 때 정서적으로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유교식 교육으로 절제되고 규칙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친구들이 TV를 보고 놀 때 저희는 서예를 써야 했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거나 뭐 이런 외출은 아예 금지되어 있었어요. 남 욕을 해서도 안 됐죠. 속에서는 화가 쌓이고 불만이 느는데 풀지를 못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금수저로 자라 금수저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한평생을 사셨는데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는 않으셨고 저희 자매들은 다 유모 손에서 컸어요. 저희는 식사 시간도 딱 정해져 있었고 산책을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저녁 8시가 되면 주무시러 들어가셨죠? 그렇게 저희 집은 각 잡힌 생활이 일상인 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늘 어머니의 사랑을 고파하며 자랐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저는 어렸을 때도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 얘기로는 제가 항상 졸고 앉아있고 속눈썹만 길어서 눈동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늘 힘이 없고 병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며 엄중한 가정 분위기 탓에 다소 위축되고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와 함께 여에스더 박사가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여러가지 사건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상처로 남으며 후에 나타날 우울증 증세에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됩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신문사가 폐간을 하게 되면서 신문사의 기자들 수십 명이 집으로 몰려와 퇴직금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는데 어린 여에스더에게 이런 상황은 무서움과 함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문제로 집안의 가세가 크게 기울면서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시기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되었으니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여에스더 가족은 국외로 추방되며 일본의 좁디 좁은 단칸방집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에스더 박사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셨어요. 당시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대구에 오시면 저희 집에 들리실 정도로 깊은 친분이 있었죠. 그런데 1970년대 초반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신민당 후보로 대구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때 대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전물을 어떤 언론사에서도 찍어주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대구일보 기획실장이셨는데 아버지가 반골 기질이 있으셔서 밤사이 친구들과 함께 윤전기를 돌려 김대중 후보의 선전물을 인쇄해서 돌렸어요. 그렇게 대구일보의 김대중 후보가 짝 깔리니 당시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바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에 저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청와대에 찾아가서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문전박대를 당하셨고 저희는 국외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갑자기 일본으로 건너가 단칸방의 거실이 딸린 집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거실은 이불 하나를 펼치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고 방 역시 너무 좁아서 저희 자매는 2층 침대를 놓고 위아래로 자면서 생활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집안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럽게 지내다가 일본에서는 온전히 저희 식구만 딱 모여 살다 보니 집안에 시끄러운 일도 없었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희 자매에겐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죠. 라며 800평 궁궐 같은 집에서 살얼음판 위를 걷듯 빈장하며 살았을 때보다 일본의 단칸방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냈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여에스더 박사 가족은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집안 환경과 애정결핍 등으로 인해 여에스더 박사에겐 일찍부터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몇 년 전 갑자기 마주하게 된 동생의 일과 갱년기 증상까지 더해지며 현재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에스더 박사의 동생은 원래 지휘자가 꿈이었던 평범한 음악도였는데 아버지가 46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원치 않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고 그 스트레스로 몇 년 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여에스더 박사는 저의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정작 제 동생은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방송에 나와서는 오히려 오버하면서 과하게 행동을 했죠.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발랄하게 까불고 떠들다가 집에만 오면 쳐져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시기적으로 저희 부부 모두에게 갱년기가 찾아온 무렵이었어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지금까지 수많은 갱년기 환자들을 봐왔고 약 처방을 하며 치료해왔지만 제가 직접 갱년기를 겪게 되니까 이론과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거기에 우울증까지 있어서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 정도로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동생일 이후로 현재까지 우울증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번 치료를 받으러 가면 약이 마취제라 2시간 동안은 해리가 돼요. 정신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치료를 꾸준히 받으러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저의 우울증으로 인해 가족에게 주는 고통을 생각하면 치료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울증과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각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예민해 있다 보니 남편과 사소한 것들로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따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각 침대 각방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저는 서울에서 아들들과 살고 남편은 제주도에 내려가 따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우호적 무관심이라고 표현해요. 결혼 생활 27년 정도 되다 보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자주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챙기며 사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라며 우울증과 갱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금은 홍익걸 박사와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에스더 박사의 유산균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작년에만 매출 1,000억을 찍었고 올해 기대 매출은 2,000억이라고 합니다. 유산균 사업도 사실은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에스더 박사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소견을 접했고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큰일 났다 싶어서 유산균 관련 책과 논문을 뒤지며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유산균 관련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유산균 사업 계획이 그려졌고 마침 전 세계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이 불면서
유산균 섭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사업이 대박나게 된 것이죠. 여에스더 홍해걸 부부는 죽어서 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자는 철학이 있어서 평소 기부를 많이 하는 커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기부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최근 울진 산불 피해자분들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하고 부부가 함께 갱년기도 잘 극복해서 행복한 노후가 되시길 응원합니다.